네, 알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고의 윤쌤입니다. 자, 순열과 조합 이제 마지막 강의 하게 되었는데요. 강의가 조금 길죠. 하지만 이 정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좀 강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끝까지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강의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바로 중복 조합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이 있는데요. 시험에 나올까요? 자,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막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. 알겠죠? 자,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얘기 드리고요. 일단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중복 순열 대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복 순열에 대한 공식은 이제 n 파이 r이라고 해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한번 다뤘죠. 그리고 또 자리를 만들고 또 모스 부호를 써서 3의 5승 이런 문제 만드는 것들 다 중복 순열의 문제인데요. 자,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모스 부호, 보통 2의 제곱승으로 가는데요. 좀 변형해서 이 3의 제곱승으로 가는 것을 좀 다뤄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함수에 해당하는 건데요. 별건 없습니다.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 x의 이 값은 abc고요. y의 값은 1, 2, 3부터 n까지가 있습니다. 자, 대부분의 문제는 뭐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125개라고 주어지진 않죠. 그렇게 안 하고 그냥 x에서 y로 갈 때 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. 예. y 값은 정해져 있고요.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y 값은 미정으로 해놓고 또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. 매우 쉽습니다. 매우. 요 어떤 형식을 외우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. 한번 볼게요, 여러분들. 자,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죠. 그래서 x는 a, b, c가 있을 것이고 y는 1, 2, 3 해가지고 n까지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일단은 조건을 좀 써놓으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. 이 함수가 125개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자리를 만들 때 이 x값에 해당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y값에 해당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문제를 일부러 좀 풀어주는 이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핵심 문제라고 찝은 이유는요. 보통 우리가 자리를 만들 때 앞에 나온 것을 자리로 만들거든요. 그런데 이 문제는 자리를 만들 때 y값을 기준으로 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. 알겠죠? 왜일까요? 왜냐하면 함수라고 부르는 값은 a값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갈래로 갈 수는 없어요. 함수의 정의가 그래요, 여러분들. 그래서 함수는 1이 a와 b와 c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알겠죠? 1이 a와 b와 c를 받을 수 있지만 a가 두 번 갈 수는 없어요. 그게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, 그거를. 그래서 이것은 자리를 만들 때 1의 자리, 2의 자리, 3의 자리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. 요 자리를. 여기에 abc라는 함수값이 3개 올 수 있고요. 그렇죠?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 다. 또 2라는 함수값에 abc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3개 올 수 있고요. 3에도 3개 올 수 있다는 거죠. 점점점 이런 식으로 좀 값이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그러니까 결론은 n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n까지 있는데 여기도 3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. 블라블라 해서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n의 3차승이라는 거죠. 그렇죠. n의 3차승. 근데 곱하면 125가 나와야 하니까요. 그래서 n값은 몇일까요? 그럼 5가 되겠죠.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. 자, 결론은 이 중복 순열이든 뭐 조합이든 다 떠나서 이 모든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다? 전에 말했듯이 바로 자리다.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처음 말했듯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또 어떤 문제 외운 대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? 공식을 외운 대로 다 무슨 적용하듯이 외워버리면요, 이 확률 또 조합 이 단원들 이 확통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
왔다 갔다 적용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러지? 단원과 단원 간의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. 이 단원 특히 그렇습니다. 알겠죠? 좀 이해가 됐나요? 자,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, 이 다음 문제는 중복 조합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개념원리 확통 45페이지 필수 예제 16번 문제입니다. 요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승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. 그렇죠? 자,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. 이 중복 조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, 조금 여태까지 배웠던 뭐 순열, 뭐 중복 순열, 뭐 조합 이런 어떤 개념, 자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문제 자체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설명을 좀 해줄게요. 요거는 여기 컴퓨터 내에서 요것을 전개하면 x, y, z, x, y, z, x, y, z, x, y, z 이렇게 항이 4개가 나올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, 여러분들? 자, 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각 항에서 문자를 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. 뭔 소리냐면, 자, 요거를 전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x, y, z 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. 기본적으로. 그렇죠? 곱해지니까요. 너무 당연하죠. 그리고 차수, 이 모든 차수는 당연히 4차일 수밖에 없어요. 왜요? 항이 4개니까요. 그렇죠?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.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이 x, y, z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중복하는 조합의 수가 같다는 거죠. 왜요? 자릿수가 변함이 없으니까. 자, 이해가 되십니까? 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동안은 자릿수에서 봤는데 얘는 자릿수를 역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문제 외우는 게 빠릅니다, 사실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. 항이 이렇게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요거 전개했을 때. 그렇죠? 자, 근데 최종 값을 보면 x, y, z 중에 곱으로 형성이 될 거고 답은, 그리고 결론은 4차라는 거. 4차라는 게 뭐냐? 요 x, y, z의 차수를 다 더하면 결국 4라는 거죠. 그 4차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답을 보면 결론은 x, y, z 요거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중복 조합하는 수와 답이 같다는 거죠. 요 부분. 알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공식을 쓰면 3H4가 되고요. 요것을 그 공식으로 그대로 나타내면 6, 6 컨비네이션 4와 같다는 거죠. 요거는 결국 6C2와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이렇게 푸는 겁니다. 요거 좀 외우세요. 아셨죠? 네,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. 중복 순열, 또 중복 조합, 그리고 대표 문제들, 뭐 조합, 또 순열, 대표 문제들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책에 나온 기본 과정들을 한 번씩 다 다루고 넘어갑니다.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저는 항상 수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 내용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사실. 왜일까요? 왜냐면은 확률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. 왜요? 확률이란 것 자체가 뭐냐면 전체가 일어날 확률분에 어떠한 특정 집단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거죠. 전체가 일어날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집단이 발생할 경우의 수라는 거죠. 다시 말하면 확률을 풀 때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여러 번 같으면 확률에서 더하기 경우의 수를 내겠습니까? 아니면은 경우의 수만 따로 빼서 내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옛날에 문과 범위, 좀 문과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게 대두될 때는 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요. 사실 수능의 점차 좀 횟수를 더해감에 따라서,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요 경우의 수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근데 이것을 공부할 때 말 그대로 전체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모든 공식을 또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. 왜요?
뒷부분에 나오는 공식들이요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많고요.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자니 그것도 너무 찜찜해.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나 또 혹시나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. 그럼 반드시 여러분 쉽게 나옵니다. 이 부분에선 웬만하면 안 꼽니다. 아셨죠? 이 부분은 꽂는 단원이 아니에요. 자, 쉽게 나왔는데 못 맞췄어. 얼마나 억울합니까?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서요 실전 어떤 경험을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시나요? 또 너무 좀 특이한 게 이번에 확통이 너무 쉬워지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. 그래서 기본서를 좀 빨리 마무리 짓고 수능 준비를 좀 하는 편이 좋겠다 해서 핵심만 딱딱딱 찝어서 강의를 했는데요. 요 확통에 좀 여러분 그 첫 강의니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리 풀어도 답을 확신할 수 없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. 알겠죠?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할까요?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프 문제는요 제가 저번에 나눴지만 그래프 문제는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면 무조건 점수를 맞습니다. 그런데 확통 중에 확률 그리고 지금 배운 이 경우의 수 이 부분은요 시험에 나왔어요. 문제를 풀었어요. 해도 맞을 수 있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.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변별력을 가리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?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원리나 정석이나 센에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.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알 건데요. 정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배웠던 과정들 또 기본서로 다뤘던 과정들은 신유형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. 왜? 여기서 신유형이 나와버리면 정말 변별력 가리기가 쉽거든요. 알겠죠 여러분들? 그래서 있잖아요. 수능이 어려워지면 이과보다 문과 수능이 더 어렵다고 한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. 요거. 그런데 통계는 문제가 뻔하거든요. 통계는 다 거기거든요. 그런데 경우의 수와 확률은 정말 한번 꼬면 진짜 어렵게 꼬고요. 말 그대로 수학을 타고난 친구들 외에는 맞추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변별력을 가리는 단원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수를 풀어선 답이 없어요. 알겠죠 여러분들?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확통을 정리할 때는 빨리 기본서 끝내고 외울 거 빨리 외우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신유형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은요 다 수능에 나왔던 거라서 다시 수능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. 그래서 지금 요약정 했던 거는요 신유형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했다.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. 하지만 모의고사나 내신에 나오고 또 수능에 나와도 신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그래서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수학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어를 다 정리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한번 듣지 마시고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통째로 정말 외워야 합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그래서 아마 탁 치면은 확률, 통계 이러면 달달달달 나오게끔. 그러면 수학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거예요. 알겠죠? 저도 과외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실 그냥 수학은 머리 굴리지 말고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. 그러면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. 알겠죠? 이게 비법이에요. 자,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안녕.